안녕하세요, 띠부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드디어 새 영상을 올리게 되다니 이 순간을 2달 동안 매일 밤 꿈꿨습니다. 오늘은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디즈니 밤비에 나오는 이 회색 토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이 토끼의 이름 알고 계시나요? 디즈니 밤비 토끼라고 많이 알려진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덤퍼입니다. 덤퍼는 아기 사슴 밤비의 단짝 친구인데요. 치다, 두드리다 란 뜻의 e서 지어진 이름으로 이름에 걸맞게 발구르기가 특기입니다. 토끼답게 큰 앞니도 있는데 특이하게 한쪽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덤퍼의 여동생들은 앞니가 2개인 걸 보니 그래도 나름 오빠라고 동생들보다 유치가 먼저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포즈는 힘차게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덤퍼의 사진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젤리가 있더라고요. 실제 토끼에는 발바닥 패드가 없는데 역시 디즈니도 귀여운 건 참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가슴에 하트 모양 털도 붙여주고 꼬리도 만들어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동생들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카메라를 끄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이라 잠시 밖에서 만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미쳐버린 능률로 미친 속눈썹까지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실물로 보게 되실 땐 아마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할 때 더 가까이 많이 좀 봐주세요. 다음은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디오라마는 이 통나무를 메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통나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밤비가 계속 넘어지고 잘 걷지를 못하자 이를 본 덤퍼가 용기를 내라며 걸음마와 점프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원작과 최대한 비슷하게 굴곡을 살려줄게요. 근데 이 클레이가 점성이 좋아서 제 팔에도 한번 발라봤는데 역시나 아주 잘 붙습니다. 나무 껍질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스텐실 붓을 전체적으로 쓸어서 너무 매끈하지 않게 질감을 살려주고 이대로 한번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이 속에 있던 호일을 모두 빼줄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떼져서 살짝 당황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안쪽부터 살살 꺼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무도 같이 만들어 주었어요. 바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통나무 속을 미리 채색해주고 애써 만든 작품을 더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에폭시 클레이를 사용해서 바닥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단차가 있는데 색깔을 보니까 돌바닥인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표현해 주었어요.
이 클레이는 자연 건조이기 때문에 이대로 잘 굳도록 잠깐 두고 이번 작품에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주인공 밤비를 만들어 봅시다. 콩알만한 토끼들의 엄청난 점프력을 보며 세상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만들 거예요. 예쁜 눈망울도 만들어주고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이런 동물 피규어를 만들 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이 그 동물의 실사진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 친구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 날씬한 다리, 기다란 목, 미용을 해서 한껏 짧아진 털, 구석구석 살피면서 연구를 한바탕 해주고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역시 연구를 많이 한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몸통을 만들 수 있었네요. 꼬리까지 만들어서 이대로 마무리해줍니다. 네, 이제 단단하게 잘 굳은 디오라마를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사생대회에 나가면 밑그림 잘 그려놓고 색칠해서 망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 얻은 교훈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여러 겹으로 색감의 밀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밤비는 무려 1942년에 개봉한 아주 오래된 고전 애니인데요. 디즈니 고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특유의 포근하고 차분한 색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대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보이는 붓터치도 고전 애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바닥은 이 젤스톤에 모래와 물감을 섞어서 얇게 펴발라주고 이번엔 자갈들도 같이 섞어서 통나무 속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그 사이 이쪽 젤스톤이 다 굳어서 이 위에 초록초록하게 채색을 해주었어요. 바닥은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신문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전기 원리를 이용해 잔디를 세워서 붙여주는 기계인데요. 여기다 풀 모형을 넣고 세팅을 한 후에 작품에 목공풀을 바르고 이 위에 살살 뿌려주면 이렇게 잔디가 눕지 않고 서서 붙어요. 숲풀도 조금씩 잘라서 나무 주변 곳곳에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걸 더 길게 잘라서 통나무 안쪽에도 깔아주었어요. 다음은 이런 특이하고 귀엽게 생긴 풀떼기도 있길래 클레이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건 잎사귀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리얼해 보여요. 바닥 군데군데 붙여주고 파스텔로 약간의 색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잎사귀 뭉치를 나무에 잘 붙여줄게요.
그냥 너무 일정하게 붙이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덩어리감을 살려서 붙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덤퍼를 먼저 붙여볼게요. 이 안쪽에 고정한 다음 이 철사를 잎사귀로 살짝 가려줍니다. 이제 아크릴로 단조로운 잎사귀 색감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줄게요. 너무 화려해지면 동물들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을 다 붙여주면 드디어 길고 길었던 250시간의 여정 끝입니다.